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법무공단의 특혜 취업 의혹이 불거졌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경우 딸의 대기업 특혜 채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이번에 직접 나섰는데요. 법조인 572명이 김태원 의원 아들을 채용한 정부 법무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주도하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 여야 공히 국회의원 자녀들의 인사청탁 문제가 세간의 논쟁의 핵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요인들이 지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런 결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의혹을 사고 불거지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전부 법조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도 그렇고 또 윤후덕 의원의 딸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법조인들인데, 이게 법조인들의 취업이 원래 이렇게 취업 청탁이 잦은 일입니까? 사법 시험 제도 하에서는 네. 그 사법 연수원 성적이 일단은 나오고, 그리고 그 동료들끼리 대체로 이제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는 거 알고,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그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성적과 무관하게 청탁을 해서 어디에 취업을 시킨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좀 힘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이 나오면서는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그때는 공개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뭐
학점은 있지만 그 학교마다 이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잣대가 없으니까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원자의 부모님 배경이나 뭐 그런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조건이면 뭐 고위공직자 자녀나 영향력 있는 부모님을 둔 지원자를 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법연수원만 있을 시절에는 예,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적에 따라서 주요 이를테면 취업처가 뭐 예컨대 로펌이나 로펌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되고, 특히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경우 예.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정부 법무공단이 재작년 9월이에요. 그죠? 법조 경력 5년 이상 요구하는 채용 공고를 낸 지 2달 만에 다시 요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이거는 결국 그 어찌됐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을 위해서 새롭게 근거를 마련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빼놓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이게 뭐 윤우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 거니까 네. 뭐 일단은 그 청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김태원 의원님께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계시고, 아직은 그 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채용 조건이 뭐 2013년 9월에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에서 이제 낮은 경력자를 뽑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 그거 자체도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공고 지원 자격을 규정한 공고 방식 자체를 저희가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경력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뭐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김태원 의원님 아드님 채용할 때는 2010년부터 뭐 2012년까지 사법연수원 또는 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법률사무에 종사한 법조 경력자라고 규정을 해서, 이게 과연 경력 몇 년의 변호사를 뽑는 건지, 그 다음에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수습 기간을 경력에 산입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하고, 결국은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6개월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수습 기간 동안은 혼자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경력 기간을 산입해 주기 위해서 기존하고 지원 자격을 달리 경력 몇 년 이상으로 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규정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 변호사님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저희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혹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요. 특히 네. 그 제보자가 공단 내부자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채용된 김태환 의원님 아들보다 뭐 더 우수한 로스쿨 출신도 있었고, 학점이 더 높은 사람도 있었고, 네. 그리고 경력이 높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네. 과연 그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선발됐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 특히 공단 내부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 객관적으로 뭐 이제 출신 학교나 뭐 학점이나 그런 게 채용된 김모 씨보다 높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그 면접 과정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채용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결국은
그 채용 과정에서 과연 지원자들이 총 몇 명이었고 지원자들의 뭐 그 심사 대상, 뭐 출신 로스쿨 학점 그런 것들이 과연 그 탈락한 사람들이 과연 채용된 김모 씨보다 과연 그 안 좋았는지.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양자를 비교 평가해서 채용을 했는지 뭐 채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채용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예, 없다. 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채용 관련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저희가 사실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진상조사에 나섰고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서 요구하는 정보도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혹을 밝혀달라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정보 공개 청구해서 정보를 확보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정부 법무공단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보 공개 여부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것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 공단의 대응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등을 할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할지 말지 예, 결정을 예, 하시겠다. 근데 예컨대 이번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변호사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예컨대 그런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은 고려 대상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저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분들이 지금 572명입니다. 아까 5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572명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572명 가운데 예. 주로 어떤 분들이 그 함께 참여를 하신 건가요? 어떤 시민단체나 뭐 그런 NGO를 기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어떻게 예. 구성된 572명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좀 이제 경력 10년 미만의 좀 젊은 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됐고요. 네. 아직 특정 단체를 구성하거나 한 건 아닌데, 네. 평소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주축이 됐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주변 변호사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권유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정보 공개 청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572명의 변호사님들은 전부 사시 출신이신가요?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572명이 전부 변호사는 대부분이 변호사인 건 맞는데 전부가 변호사인 건 아니고요. 뭐 네. 의사, 뭐 변리사, 뭐 시민운동가, 회사원, 주부, 뭐 네. 고시생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예, 예. 뭐 시민운동가, 일반 예, 주부 회사원들도 다 포함된 572명의 주로 법조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원 무슨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예, 예.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 사건을 핸들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김태원 의원의 경우에는 예. 나는 이거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절대 예, 예.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김태원 의원을 인사청탁 한 게 맞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네. 이제 일단은 그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고 아직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윤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이제 정부 법무공단의 해명이나 정보 공개한 정보들을 일단 좀 봐야지 다 어떤 대응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의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윤우덕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뭐 전화한 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게 좀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어제 정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예컨대 윤우덕 의원의 경우에도 LG 측의 주장을 보면 실제 신입사원을 모집한 경우이고 지금까지 시사저널에서 제기한 문제하고는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요. 네. 그게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 윤우덕 의원님 따님은 아마 그 기간에 수습 기간이었을 겁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수습 기간. 6개월의 수습이요. 예. 그 수습이 끝나지 않았고 보통은 수습 기간에 있는 변호사님들을 채용할 때는 그런 점을 명시하거든요. 뭐 수습 중인 변호사를 뽑는다 아니면 신입사원을 뽑는다. 뭐 그렇게 공고하는데 그 공고만 봐서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 기사의 해명을 보면 대한변협 취업 사이트에 그 채용 공고를 올리려면 뭐 최소한 0명을 기재할 수 없고 1명으로 이렇게 기재해야지 뭐 입력이 된다 그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그건 좀 사실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기사 보고 어제 대한변협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0명으로 돼서 공고가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사실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정확한 사실관계 처음에 나온 기사와 어제 나온 기사가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제 낸 해명 기사 자체로도 조금 불분명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뉴시스 보도로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지금 대한변협 사이트가 최소 1명 이상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0명으로 돼 있는 것들도 현재 검색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전화를 끊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우덕 의원은 직접 전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딸이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채용을 검토해봐 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윤우덕 의원의 해명은 능력이 되는 아이라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뽑아도 되는데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검토해 달라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화 한 통이 실제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보통 지원자의 부모가 대표이사한테 전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능력 있으면 뽑아달라라고 하면 그 관련 회사에서 그걸 고려를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윤우덕 의원님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게다가 그 지역구죠. 지역구 의원이 전화해서 내 딸 지원했으니까 능력 되면 뽑아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채용해달라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윤우덕 의원의 주장은 평상시 그 한 사장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거고요. 자주 소통하던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물 없이 그냥 전화한 거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입사를 앞둔 딸이 있다면 지원했다는 것조차 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으면 안 붙여도 된다 이런 취지로 전화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좀 참담한 심경을 갖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 법조인
내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예.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예. 뭐 이번에 뭐 연달아서 몇 건이 터져서 그렇긴 한데 이게 뭐 계속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이번에 아주 특별히 불거진 아주 이례적인 일인 것인지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관련 기사들도 보면 뭐 예전부터 뭐 국회의원들이 뭐 청탁하는 전화는 뭐 비단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닙니다만 네. 뭐 청탁하는 전화를 많이 하고 또 그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또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쭉 있어 왔고요. 그거는 뭐 비단 법조인 채용뿐만 아니라 네. 뭐 일반 사원들 채용할 때도 그런 일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입사 지원서에 부모의 직업, 부모의 소득을 적도록 돼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예. 기업이 어떤 네트워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왕이면 권력자, 고위층의 자녀를 뽑으려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로비가 필요할 때 그 도구로 활용하려는 뭐 이런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다시 또 김영란법이 논쟁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것인데 이게 또 빠졌어요. 그죠? 이거를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윤우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화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돼 본인이 시인하셨고, 네. 이거를 형사적으로 만약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는 조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약간 그런 애매한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결국은 김영란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조금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될 텐데 정작 중요한 사실 윤우덕 의원 같은 분이 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그게 들어갔다면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관련된 그것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또 심각하게 거론되고 개정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진상조사 진행 중이고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작 국회 윤리특위는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윤리위원회에 그냥 마냥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계속 뭐 진상조사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좀 이렇게 촉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해서 조금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불거진 이러저러한 그 고위층 자녀들의 인사청탁, 이 인사청탁 문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다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명한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도 개선의 방향과 비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나 국민성하고도 조금 관계 있는데 이게 보통 뭐 학연, 지연, 인맥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부담 없이 쉽게 이렇게 부탁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고위공직자 분들이 취임하시면서 청탁하면 뭐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공언하시고 한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이제 한 사람의 의지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지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뭐 우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한 572명의 정보공개 예. 청구 인단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국회 안에서 스스로 또 각 정당 안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옳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네.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번 기회에 취업 청탁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해서 국회에서도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친분관계 이용해서 청탁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조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사회 전체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태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